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소득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고 신고한 자영업자도 95만 명에 달해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빈곤층에 속한다는 분석입니다. 22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 1146만 건 중 75.1%인 860만 건이 월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건수는 94만 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은 현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인 신고 건수는 2019년 610만 건에서 2021년 794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소득 영원을 신고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와 내수 침체 등이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회복 부진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3.5%로 OECD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하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자영업 진입 장벽 개선과 더불어 전반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22일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논란을 조명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는 21일 한국 대통령 부인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가 탈세와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체코의 대표적인 대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문은 먼저 김 여사의 재산세 체납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이 문제에서 김 여사는 재산세를 체납해 집을 압류당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윤 대통령은 당시 주소지를 옮기면서 세금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다뤄졌습니다.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16명의 학자로 구성된 단체가 김 여사의 논문에는 표절의 특징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도 표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신문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약 10억 원, 체코 돈으로 1700만 코로나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편 처음 배포된 기사에는 김 여사를 사기꾼에 빗대는 문장이 포함됐으나 이후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문제로 약 80만 명의 이용자에게 총 219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서 확률형 유료 아이템과 관련된 집단 분쟁 조정이 성립돼 분쟁 신청을 한 5,800여 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보상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며 넥슨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넥슨이 2005년 메이플 스토리에 처음 도입한 이후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해 새로운 수익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에서 20대 이용자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게임 시장의 위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제금값이 온스당 2,600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일 뉴욕 시장에서 금값은 1.3% 상승해 온스당 2,620.63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직후 금값이 처음으로 2,600달러를 돌파한 뒤 다시 상승한 결과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의 빅컷이 금 투자 매력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통상 금리 인하 시 가치가 부각되며 투자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올해 금값 상승률은 27%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중동 지역 등의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채권과 함께 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 약세 또한 금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도 금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와 UBS는 내년 초 금값이 2,7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고 시티는 내년 중반 3,000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금값 랠리가 과도하다고 평가합니다. TD증권의 데니얼 갈리는 상장지수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미미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금 매수가 중단된 점 등을 들어 극단적 포지셔닝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에서 금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코메르츠방크는 연준이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금값 상승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과 함께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던 조선일보의 현직 논설위원 A씨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언론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성희롱 의혹 보도 이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진행된 내부 진상조사와 외부 로펌을 통한 추가 조사의 결과로 내려졌습니다. A씨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달 21일 미디어오늘이 A씨와 국정원 대변인실에 근무했던 직원 B씨가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 기자들은 A씨보다 연차가 낮은 후배 기자들로 최소 3명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발행한 소식지에는 조선일보는 여기자에게 안전한 직장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A씨는 해임 징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항공편을 예매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도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항공권을 유효기간 내에 취소한 승객들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국제선 공항 사용료는 인천 김포에서 17,000원, 다른 공항에서는 12,000원이 부과되며 국내선은 인천에서 5,000원, 그 외 공항에서는 4,000원 수준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승객에게만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약 취소 시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항공료와 함께 공항 사용료도 환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탑승하지 않고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승객들은 환급을 청구할 수 없었고 이렇게 환급되지 않은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약 20억 원의 금액이 이렇게 처리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공항 사용료 환급 청구는 탑승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 내에 가능하며 정부는 국민들이 환급 가능 기간 내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공항 사용료는 공익 목적으로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 시 납부하는 1만 원 상당의 출국 납부금을 미사용 시에도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석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이 포기당 1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배추 가격을 낮추려 했지만 단기 효과에 그친 상황입니다. 11월 김장철까지 배추와 무 가격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9월 19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9,337원으로 전월 대비 44.5%, 전년 대비 69.5%나 상승했습니다. 겉절이에 자주 사용되는 알배기 배추의 가격도 포기당 5,752원으로 전월보다 31%, 전년 대비 27.1% 올랐습니다. 배추 시세가 급등한 주요 원인은 폭염으로 인한 생육 저하와 재배 면적 감소입니다. 배추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심고 10월 중순에서 11월 말에 수확되는데 폭염과 비가 이어지며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 한 개의 소매 가격은 3,826원으로 지난해보다 65.4% 오른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4일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사이로 예보됐으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지역의 기온은 15도 안팎, 강원 내륙과 산지의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예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